사기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? 송금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죠. 사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통장에 입금을 하면은 그 입금을 받은 계좌에서 또 다른 실제 보이스피싱의 주범들 계좌로 뭐 이체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건 범죄 수익이니까 뭐 당연히 뭐 문제가 되겠지만, 그게 아니고 사기친 돈이지만 정상적인 거래 대가로 지급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. 사기꾼이 사기친 돈으로 자기 부모의 카드값을 매달 얼마씩 보냈더군요. 사기꾼이 효도한 거죠, 그러니까. 사기친 돈 가지고. 근데 자기 부모님이 그 아들이 사기친 돈으로 카드값을 내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.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겠죠. 부모야 그냥 아들이 용돈 주는 줄 알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니까. 그 문성 촉탁은 결제받아서 할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지금 열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결제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걸요. 촉탁, 송부 촉탁을 요청하는 그 문서의 범위나 이런 게 사건마다 다를 텐데, 그 경우에도 뭐 사건마다 다른 거죠. 사기꾼이 가족들한테 돈을 넣어간 내역이 있으면 사형이 가능할까요? 그렇죠. 보통 사형 추송을 가족들한테 많이 하죠. 네, 보통 증여 형식으로 뭐 증여하거나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하니까. 뭐 매매계약 형식을 가장한 증여 이런 거 많죠. 그러니까 계약서는 매매계약서로 써놨는데 실제로 부동산을 이제 사기 쳐가지고 뭐 집을 하나 샀어요. 그러면 그 집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 집을 뭐 지 와이프든 아니면 지 가족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, 그거를 마치 진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매매대금 지급을 안 하는 식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그게 증여잖아 사실. 이유 없이 증여한 거니까. 그런 경우에는 사행이라고 볼 수 있죠. 사행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자를 해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근로계약서를 회사 사장님 본인만 가져가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을 경우,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받아야 할 조치가 있나요?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. 네.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해야 되니까. 이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,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은 뭐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. 뭐 남자도 되죠. 뭐 여자만 성희롱 당하는 법은 없잖아요. 사항의 죄명 중에 제일 센 죄명이 뭔가요? 살인미수나 뇌손상 목적으로 벌침을 강제로 바닥에 놨을지, 특수중상에 이것보다 더 센 죄명이 있나요? 벌침으로 못 움직이게 도망가게 마취시켰으면 특수감금도 되나요? 벌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근데? 벌침을 바닥에 놨을 때 강제로 바닥에 놓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. 안 죽었으면 중상해가 될 수도 있을 테고. 그러니까 근데 시그널님 뇌손상이랑 전신손상,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뭐 특수상해 여부를 따진 게 아니고, 이게 보통 특수상해면은 뭐 여러 사람이 뭐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흉기를 들거나 뭐 그런 경우잖아요. 벌침이 될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. 송땡땡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요? 그 사건 관련돼서 여러 건 있죠 지금.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한 사건도 있고 민사소송 제기한 것도 있고, 송진호가 뭐 임마누엘이나 카라큘라 셀카 엄마는 이 사람을 고소한 사건도 있고, 뭐 차량 환부 사건도 있고, 뭐 여러 개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. 근데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약 1,000만 원 정도 안 주는데, 안 주는 이유가 사장이 최종 사인을 안 해줘서 약 2년째 못 받고 있는데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낼까요? 내용 증명 보낼 필요 없어요. 그냥 바로 소송하셔도 돼요. 지급명령 같은 거. 아니 뭐 2년 동안 안 준 새끼가 뭐 내용 증명 보낸다고 주겠어요. 그게 당연히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. 변제기가 이미 충분히 도구한 것 같은데 굳이 뭐 내용 증명 보낼 필요 없어요. 그냥 지급명령 바로 신청하셔도 돼요. 사기당한 거 구속했다고 경찰 전화 받았네요. 구속 인체로 형사재판 받는다는데 조사도 거부하고 합의하자고 한두 달 안에 연락 올까요? 쥐뿔도 없는 사람인데. 생각보다 그렇게 사기 치는 새끼들이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생각보다 배째라고 하는 새끼들 훨씬 많아요 제 생각에는. 그쵸. 2년이면 선 넘었죠. 씨발 줄 거면 진작 줬겠죠. 2년이 아니라 2달도 안 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. 예전에 일하던 것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거 신고한다면 협박일까요? 아니요. 그거는 뭐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 자체가 그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. 문제가 있잖아요. 신고하세요 그거. 신고하시면 되죠 그냥. 그게 왜 협박이에요? 본인의 권리 행사하는 건데.
사장님이 여러 번 바뀌어서 제가 일했을 때 사장님이 아닌데 그럼 누가 누가 처벌받게 될까요? 그러니까 임금 체불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 사업주가 처벌 대상일걸요? 근데 사장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체불임금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은 바뀐 사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임금 체불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. 그러니까 만약에 전 사장이 임금 체불을 했어. 근데 사장이 바뀌었어요. 그 채무도 당연히 그 회사의 채무니까 승계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, 근데 이 돈을 못 받은 그 근로자가 계속해서 돈을 달라, 왜 내 체불임금 안 주냐, 바뀐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바뀐 사장이 그걸 확인했는데도 돈을 안 주고 있다. 그러면 그 바뀐 사장도 임금 체불에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? 가게를 계약했는데 계약 후에 가게에서 물이 흐르고 하자가 보이는데 건물주가 차일피일 미룹니다. 어쩌면 좋죠.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 원래. 물론 이제 누수의 원인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, 보통 건물주가 배째라고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뭐 법상으로는 그런 거죠. 건물의 하자니까 본인이 뭐 찾아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나중에 임대인한테 뭐 유익비나 이런 걸로 청구를 할 수 있긴 하죠. 아쉬운 사람이 돈을 먼저 쓰는 거예요. 임대인 저 새끼 안 고쳐주니까 임차인인 내가 뭐 가게 영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돈 주고 고치고,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임대인한테 달라고 청구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. 건물주가 계속 배째라고 나오면은 지가 안 해준다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수선 청구를 하세요. 뭐 하자보수 청구나 뭐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. 그런 걸 내가 임차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가 많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걸 사유도 되는 거니까. 그 하자의 정도, 누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. 이성원님, 하여간 뭐 이게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계약을 뭐 해지하거나 그럴 정도라고 하면은 해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. 도저히, 그러니까 수리비를 임차인이 수리하기에 수리비가 너무 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해지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성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돼요. 누수의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고, 실제 현장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좀 봐야지 알 수 있겠죠. 가축분뇨 폐기물일걸요? 폐기물이죠. 폐기물 처리법 적용 받죠.